안녕하세요. 오늘 발표 주제는 다이얼로그입니다. 제가 최근에 관심을 좀 가져보려고 하는 주제가 이 다이얼로그 쪽이라서 다이얼로그 시초격인 두 논문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. 먼저 Neural Conversational Model이라는 2015년에 나온 논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두 개 다 논문이 좀 짧아가지고 그래서 두 개를 가져오게 됐어요. 이 논문은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. 그래서 빨리빨리 넘어갈게요. 우선 초록부터 보면은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로 컨버세이셔널 모델을 만들었다. 시퀀스 투 시퀀스는 우리가 이전에도 몇 번 다뤘던 그런 모델 구조죠. 나중에 또 리캡을 하겠지만 일단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, 그래서 이 모델 이렇게 그 컨버세이셔널 모델을 만들면 그 딥러닝의 장점이죠. 피처 엔지니어링과 도메인 스페시픽한 이쪽 부분이 아니군요. 네. 그래서 시퀀스 투 시퀀스는 원래 처음에 소개될 때 그 뉴럴 머신 트랜슬레이션의 태스크 아래에서 이제 소개가 됐는데, 본 논문은 그 트랜슬레이션 방식에 착안을 해서 다이얼로그 리스폰스 생성도 똑같이 비슷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. 즉 시퀀스 투 시퀀스는 영어를 인풋으로 집어넣으면 그 프렌치가 나오는 그런 방식인데, 대화 모델은 이 똑같은 방식으로 이전 문장을 집어넣으면 다음 문장이 나오게끔 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. 네.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은 다 아시겠지만 이제 인코더 디코더 구조이고, 그리고 딥러닝의 장점인 이제 피처 엔지니어링이 필요 없고 도메인 스페시피시티가 이제 필요 없다. 그런 점에서 좀 모델링 하기가 편하다라는 아주 큰 장점이 있죠. 모델을 수정하기도 편하고. 그래서 이제 시퀀스 투 시퀀스를 이제 활용을 하는데, 이전에 시퀀스 투 시퀀스 이전에 컨버세이셔널 모델링, 다이얼로그를 생성하는 방식은 아주 도메인 스페시픽한 방식, 도메인에 별로 아주 내로우한 방식으로 이제 진행이 됐고, 그리고 피처 엔지니어링도 되게 많이 필요한 그런 과제였습니다. 그래서 뭐 그 기업용 챗봇 이런 것들은 다 그 정해진 어떤 질문에 정해진 답변을 내놓는 뭐 그런 방식으로 원래 구현이 되어 있다가 이제 시퀀스 투 시퀀스가 나오면서 좀 제너럴하게 엔드 투 엔드 방식, 그런 접근 방식으로 이 컨버세이셔널 모델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그게 이 논문의 의의고요. 이거 여담이지만 이 논문을 쓴 이 빈열스랑 이 사람이 이 서스캐버가 쓴 시퀀스 투 시퀀스의 이저자들이더라고요. 그래서 역시 이제 자기들끼리 잘 해먹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. 다음은 이제 모델인데요.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은 좀 다 잘 아시겠지만 이제 앞의 대화 내용을 집어넣으면 앞의 대화 내용을 Are you free tomorrow? 이런 대화 내용을 집어넣으면 그 다음에 대답을 내뱉는 그런 방식이죠. 학습할 때는 이 대답을 줘놓고 티처 포싱 방식으로 이제 이 벡터들을 이제 학습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. 근데 이제 인코더, 디코더를 이어주는 이거를 thought 벡터라고 또 이름을 붙여놨던데, 제가 기억하기로 그 NMT 논문에서는 이걸 컨텍스트 벡터라고 했던 것 같거든요. 왜 굳이 다른 이름을 붙였는지 이게 좀 의아하긴 했습니다. 실험은 두 개가 있는데 오픈 서브타이틀 이 실험만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는 영화, 대화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시켰고 누가
어떤 말을 했는지를 몰라서 그냥 문장 단위로 다 쪼갰다고 합니다. 그래서 같은 한 사람이 두 문장을 이어서 말하면 그 앞 문장에 대한 대답을 그 뒷문장으로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건데요. 근데 뭐 이렇게 해도 크게 뭐 문제는 없게 되겠죠. 왜냐하면 어차피 같은 대화 흐름에서 그 전 문장이 그 다음 문장을 예측하는 거니까. 네, 그렇고 그래서 총 6,200만 문장으로 학습을 했고 이제 밸리데이션 셋은 2,600만 개가 되겠습니다. 네, 이 밑에는 중요하지 않고요. 그리고 하이퍼 파라미터 세팅은 이렇습니다. 2레이어드 LSTM 사용했고 바다 그레이드랑 이거지 각 LSTM 레이어에 4,096개의 메모리 셀을 사용했다고 하는데 근데 저는 이게 좀 약간 모호하다고 생각을 했는 게 이게 이제 시퀀스의 맥스 랭크를 의미하는 건지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4,096개까지 쓸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을 좀 들었거든요.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혹시 의견 있으시면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보캡 사이즈는 이제 10만 개였습니다. 그리고 좀 재밌는 사실은 그 어텐션 메커니즘 바다나오 선생님의 그 어텐션 메커니즘을 적용해봤는데 별로 성능 향상이 있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익스페리먼트에서 재밌었던 샘플 몇 개를 뽑았는데 그래서 좀 재밌어요. 이제 도덕성이 뭐니? 그래서 사는 게 뭐니? 라고 이제 역질문을 하죠, 머신이. 이제 사는 거랑 도덕성이랑 무슨 관련이 있니? 이렇게 또 질문을 하면은 넌 경찰이 아니잖아. 그러니까 질문을 그만해라. 꼬치꼬치 깨우치 마라.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. 그리고 도덕성과 윤리에 대해서 이제 논의하는 게 자기는 좋다라고 이제 사람이 얘기를 했는데 나는 그럴 기분이 아니다. 라고 얘기를 하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고 하니까 아무 얘기도 하고 싶지 않대요. 아주 자연스러운 문장이죠. 그래서 이런 그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이 이런 다이얼로그 생성 모델로 쓰이면서 좀 괜찮았던 게 팩트를 기억할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컨텍스트를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커먼 센스 리즈닝이 된다. 뭐 여기서 이제 하늘은 파란색이니 검정색이니 파란색이다. 뭐 고양이가 꼬리를 가지고 있니 그렇다. 약간 이런 식의 커먼 센스 리즈닝이 된다라는 장점이 있었고 그리고 그냥 이제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런 퀘스천들에 대해서도 잘 제너럴라이즈 할 수 있었다. 네, 그런 것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게 사람의 지식 개입 없이 엔드투엔드로 학습되었다는 것. 이게 네, 장점이었는데 아쉬웠던 점은 이제 아주 짧고 간결하고 좀 제너릭한 그런 답변들 위주로 많이 아웃풋을 내놓았다라는 점이 있었죠. 그래서 뭐 yes, sir, I don't know, I don't know가 참 많이 나와요. no, yes 이런 식으로 아주 단답형으로 대답을 하는 게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does not capture a consistent personality 즉 똑같은 의미의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이 단어만 몇 개 바뀌면은 이제 다른 대답을 내놓는 너 몇 살이니 했는데 16살이 됐다가 이건 또 나중에 뒤에서 나오니까 뒤에서 다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디스커션 부분을 보면 의의는 시퀀스 투 시퀀스 프레임워크로 대화 엔진을 만들어냈다라는 의의가 있고 그리고 이 대화 엔진이 그 사람 손을 거치지 않고 purely data driven approach라고 하는 게 이제 의의가 될 수 있고 그리고 한계는 역시 아까 말했던 짧고 간단한 대답이랑 lack of coherent personality라는 게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제 이 coherent personality가 없다. 이 부분에 좀 집중을 해서 그 다음 논문을 찾아봤는데 그게 바로 이 persona based neural conversational 모델이 되겠습니다. 네. 그래서 이 논문이 이제 앞에서 말한 그 컨시스턴시가 부족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논문이고요. 불과 1년 만에 나온
논문이죠. 여기 연도가 잘못되어 있군요. 2016년입니다. 그래서 이 논문도 크게 복잡하지는 않는데요. 그래서 abstract부터 보면은 앞에서 말한 그 Neural Response Generation, 이게 그 앞에서 설명한 그런 모델인데요. 거기서 스피커의 컨시스턴시를 높였다라는 논문이 되겠고요. 두 가지 모델을 제안하고 있는데, 하나는 싱글 스피커에 적용하는 이제 스피커 모델이 있고, 그리고 하나는 다이어딕이라는 게 이제 두 부분으로 된, 즉 이거는 이제 화자와 청자를 동시에 고려하는 그런 모델인 스피커 어드레시 모델이 있습니다. 두 개 다 살펴보도록 할게요. 문제 정의는 이렇습니다. 대화 모델의 한계가 이렇게 같은 의미의 질문을 여러 개의 표현 방식으로 하게 되면 답변이 계속 달라지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. 그래서 어디에서 태어났냐고 물어보니까 캐나다를 했다가 뭐 영국에 했다가 16살을 했다가 18살을 했다가 이런 문제가 있죠. 본 연구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냐면 이제 어떤 액터, 그러니까 이제 말하는 사람의 페르소나가 대화 속에서 정의가 된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게 됩니다. 그러면은 대화 데이터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페르소나를 포착할 수 있게 되는 거죠. 그러면은 이제 그 포착한 페르소나를 이제 인베딩 벡터로 표현을 해서 그 인베딩 벡터를 이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에 추가로 넣음으로써 페르소나를 학습 및 이제 인프런스에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. 구체적인 건 좀 뒤에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.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을 좀 리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걸 하는 이유는 이제 얘네가 제안하고 있는 그 방식이 이 식을 약간 변형하는 방식이거든요. 그래서 이 LSTM 유닛부터 살펴보자면은 근데 이 LSTM 여기 이제 X가 여기서는 이제 2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생각을 해주시고 그래서 이 LSTM은 이번 스텝의 인풋, 이번 타임 스텝의 인풋과 이전 스텝의 그 히든 스테이트 그리고 셀 스테이트를 가져와서 이 두 개가 합쳐져서 F 만들고 이 각 게이트들을 만드는 거죠. F 만들고 I 만들고 뭐 O 만들고 이 게이트 이름은 저도 잘 기억이 안 나네요. 그리고 여기 얘가 이제 L이 되겠죠. 이런 것들을 얘네 두 개가 합쳐져서 그 만들게 되고 그 과정이 이제 여기까지 과정이 이 식이 됩니다. 그러면은 여기에 여러 가지 게이트들이 이제 각자가 담아야 하는 그 정보들을 담고 있고 그러고 나서 F랑 IL 얘네는 이제 C, 셀 스테이트를 이번 스텝의 셀 스테이트를 생성하게 되고 그리고 그 셀 스테이트와 아웃풋 게이트가 합쳐져서 이번 스텝의 히든 스테이트를 생성하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이게 이제 LSTM 구조고 우리는 이렇게 이 LSTM으로 나온 이 아웃풋을 이용해서 이제 최적화해야 하는 게 맥시마이즈 해야 되는 게 바로 이 확률이 되겠죠. 그래서 이제 t 시점에서 어떤 나오는 아웃풋의 확률을 그 최대 맥시마이즈 해야 되는데 이 t 시점에서의 아웃풋은 모든 시점 인코더에 있는 모든 시점의 인풋과 그리고 디코더의 이전 시점의 인풋 인풋들이죠. 네, 인풋들을 이제 인풋들에 모두 이제 컨디셔널하게 걸려 있는 그런 확률이 됩니다. 그래서 뭐 up이라고 한다면 얘네들과 또 얘네까지 전부 다 고려하는 그런 확률 분포를 가지게 되겠죠. 그래서 이 확률이 이제 이렇게 LSTM에서 나온 H, 그 히든 스테이트와 그리고 인풋을 집어넣은 그런 어떤 매핑으로 소프트맥스를 취해서 얻은 게 바로 이 확률이 되겠고요.
혹시 여기까지 이해가 잘 되셨을까요? 네, 괜찮습니다. 아, 네. 이거는 이제 시퀀스 투 시퀀스에는 이제 많이 다뤘었던 부분이니까 뭐 잘 이해가 되셨으리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그 다음이 이제 Personalized Response Generation인데요. 이게 스피커 모델을 본격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. 스피커 모델은 이제 스피커, 즉 화자의 페르소나를 하나의 벡터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. 이제 각 스피커에 대해서 이제 VI라는 벡터를 부여하게 됩니다. 이게 바로 페르소나 인베딩이 되는 거죠. 그래서 이 VI를 그 명시적으로 어노테이트하는 방식이 아니라 대화 데이터에서 이 VI가 자동으로 학습되게끔 하는 방식이 됩니다. 그리고 이제 VI는 모든 그 스피커 I가, 그러니까 화자 I가 포함된 모든 대화에 이제 쉐어되니까 그 모든 대화들을 학습해서 VI가 생기게 되는 거죠. 그래서 LSTM이 앞에서 봤듯이 이런 방식으로 되는데 여기에다가 이 VI를 추가하게 됩니다. 그러면은 이 모든 게이트들을 생성하는 과정에서 이 화자의 페르소나가 고려가 되는 것이죠. 그래서 W도 3K, 3K 이렇게 세 개를 콘캐트네이트 한 거니까 이렇게 쭉 3K로 되고 얘네들이 이제 이것들을 대신하게 되는 거죠.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페르소나를 간단하게 콘캐트네이트 하는 방식으로 집어넣어서 페르소나를 고려하게 됩니다. 이게 좀 재밌는 점이 이 V가 벡터잖아요. 이 벡터가 워드 벡터를 생각하면 되는데, 워드 인베딩 벡터를 생각하면 되는데, 이제 비슷한 그 화자끼리는 또 비슷한 벡터 공간에 위치하게 된다고 합니다.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 럽이라는 사람이 쿠시라는 사람과 좀 비슷하죠. 그러면 럽이라는 사람이 이전에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에 대한 그 대화 기록이 없었어요. 그러면은 이 사람이 이제 좋아하는 음식에 대한 대화를 할 때는 쿠시라는 사람이 만약에 나는 김밥을 좋아해라고 얘기를 했으면 이 럽이라는 사람은 김밥을 좋아하는 이제 대답을 하게 되는 거죠. 왜냐하면 비슷한 그 벡터 공간 안에 있으니까. 네,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런 재밌는 특징도 이 스피커 모델이 포함을 하게 되고, 네, 다음은 이제 스피커 어드레시 모델인데요. 이것도 스피커 모델과 굉장히 비슷한데, 다만 다른 점은 스피커 모델은 이 VI를 넣었다고 한다면, 스피커 어드레시 모델은 이 대문자 VIJ를 넣게 되는데요. 이 대문자 VIJ는 이 스피커가 아니군요. 이 스피커가 아니라 어드레시입니다. 그래서 I라는 사람과 I라는 스피커와 J라는 어드레시, 그러니까 듣는 사람, 청자를 각각을 이제 I, VJ라는 벡터로 두고 걔네들을 이제 리니얼리 컴바이닝해서 대문자 VIJ라는 똑같은 차원의 그 벡터를 또 생성을 한 다음에 그리고 얘를 집어넣게 되는 거죠. 잠깐만요. 네, 맞습니다. 그래서 VIJ를 집어넣으면 이제 화자와 청자 둘 다 고려가 되는 그런 LSTM 모델을 또 생성할 수 있게 됩니다. 근데 이거의 약간 한계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모든 I와 모든 J가 충분히 많은 대화를 나눴을 리가 없기 때문에 학습이 불완전하다라는 단점이 있는데 또 이제 스피커 모델과 마찬가지로 비슷한 대답을 하는 사람이면 또 비슷한 인베딩을 가지게 되고 또 비슷한 사람과 대화를 했던 그 듣는 사람, 청자도 또 비슷한 인베딩을 갖게 되기 때문에 이런 한계를 얘가 이제 좀 완화해준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디코딩과 리랭킹인데요. 디코딩은 페이퍼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왜냐면 별로 이제 중요한 내용 아니다 보니까. 그리고 리랭킹 같은 경우는
이제 리라는 사람이 냈던 그런 논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건데, 너무 아까 그 기존 그 시퀀스 투 시퀀스만 적용한 그 바닐라 시퀀스 투 시퀀스만 적용한 문장 생성 대화 생성 모델은 또 다른 문제는 이제 너무 짧고 간결한 문장만 이제 내뱉는다라는 문제도 있었잖아요. 그거를 먼저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나왔던 그 모델이 이제 이 리랭킹 모델인데요. 이제 length penalty랑 log likelihood of the source given the target을 이제 넣음으로써 그 이게 오브젝트 펑션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바꿈으로써 이제 너무 짧지 않도록, 그리고 그 내가 내뱉는 문장이 너무 제너릭하지 않도록, 그러니까 이 인풋과 어느 정도 관계가 있도록 그렇게 바꿔주는 게 바로 이런 방식이 되겠습니다. 이 오브젝티브 펑션을 이렇게 바꿈으로써, 그렇게 함으로써 이 방식으로도 되게 성능을 많이 높였다고 하고, 지금 이 페르소나 베이스드 이 모델에서도 이걸 차용해서 생성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익스페리먼트를 보면은 네, 뭐 당연히 뭐 모든 논문이 그렇듯이 당연히 이제 성능이 좋아졌습니다. 뭐 그냥 스탠다드 LSTM을 썼을 때보다 이제 블루 스코어가 되게 많이 올랐죠. 스피커 모델을 썼을 때 되게 많이 오르는 거 볼 수 있고, 그리고 또 다른 이 데이터셋에서 나온 건데 퍼플렉시티는 이제 감소하고 있고 블루 스코어는 또 증가하고 있는데, 근데 좀 논문이 좀 이상하다고 느낀 게 1.9에서 1.88로 떨어졌잖아요. 스피커 어드레스 모델은. 근데 여기 플러스 10.6이고 여기 10.9라고 적혀 있는 게 잘못 적은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성능이 좋아졌고, 이런 퀄리터티브 애널리시스를 보면은 이제 그 스피커 어드레스 모델이 그 듣는 사람을 고려해서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죠. 그래서 듣는 사람이 에밀리죠. 듣는 사람이 에밀리인데 이 I love you라는 그 문장을 I love you 에밀리 이런 식으로 아웃풋을 내놓게 되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스피커 애드레스 모델도 어느 정도 그 의도했던 바를 보여주고 있다. 레너드도 또 레너드라고 얘기를 하고,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휴먼 이밸류에이션을 또 진행을 했는데 이 스피커 모델, 이건 스피커 모델인데요. 스피커 모델에 대해서 베이스라인은 보다 스피커 모델이 훨씬 더 컨시스턴트하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. 사실 둘 다 수치가 너무 낮아서 뭐 이거 정확한 비교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 4배 정도 되는 그런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결론을 내자면 본 논문에서는 이제 2개의 페르소나 베이스드 대화 생성 모델을 제안을 했고, 그게 스피커 모델, 스피커 어드레스 모델이었고요. 이 둘 다 어느 정도 그 대화 생성 모델의 컨시스턴트를 높이는데 좀 기여를 했고, 더불어서 블루스코어나 뭐 퍼플렉시티에서도 이제 향상을 가져오는 그런 결과를 냈고요. 그리고 이제 페르소나를 어떤 벡터로 인코딩함으로써 이제 어떤 사람의 스피킹 스타일과 백그라운드 인포메이션을 이제 대화 속에 담을 수 있다라는 그런 좀 노벨티를 보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하는 이제 얘기는 최종 목표가 대화 상대의 말을 분석해서 그 사람처럼 말을 하는 그런 대화 모델을 생성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